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화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마대창 회장과 정숙희, 친자관계 일치. 단 한 줄의 결과가 채화영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순식간에 모래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지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오늘 제대로 뜯어볼게요. 일단 채화영이라는 인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사람은 드라마 내내 계산된 인간의 정석이었잖아요. 감정보다 이해관계, 사람보다 전략을 먼저 보는 캐릭터.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인간의 면모를 드러내요.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거든요. 채화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대창 회장의 곁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건 결국 회장의 신뢰와 후계 구도에서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만약 정숙희가 마 회장의 진짜 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채화영은 하루아침에 잉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지위를 잃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관계와 권력과 돈이 한꺼번에 증발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채화영은 검사 결과를 없애려 해요. 조작하거나 파쇄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써서. 근데 여기서 채화영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이미 양금순이 마 회장한테 채화영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고한 상태였거든요. 수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그게 단서가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수저를 훔쳐갔는가라는 질문은 곧바로 유전자 검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마 회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마 회장은 즉각 이 실장에게 채화영을 밀착 감시하도록 명령해요. 그리고 결국 채화영이 검사 결과를 숨기려 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요. 채화영이 진실을 숨기려고 한 행동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오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나 다름없어요. 드라마에서 악당이 몰락하는 방식 중에 이게 가장 씁쓸하고 또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악을 저질러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는 과정에서 망하는 것. 채화영이 딱 그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떡밥이 터졌어요. 마 회장의 실장이 수소문 끝에 보육원 출신의 박영미라는 인물을 찾아내요. 어느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죠. 마 회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겠어요, 잃어버린 딸을.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영미, 과연 진짜일까요? 이번 회차의 흐름을 보면 채화영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미리 가짜 박영미를 매수해서 마 회장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인물이에요. 만약 박영미가 채화영이 준비해둔 미끼라면 마 회장이 가짜 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동안 채화영은 그 틈을 타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반격을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더 충격적인데요. 사실 진짜 딸 은희는 박영미가 아니라 정숙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숙희는 지금 과거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정숙희가 마 회장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우연히 보다가 어린 시절의 기억 파편이 스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넷 저고리. 채화영이 몰래 가져간 베넷 저고리가 사실은 정숙희의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오장미가 그걸 알아채요. 베넷 저고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어쩌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에요. 만약 그 베넷 저고리가 마 회장이 잃어버린 딸 은희의 것과 일치한다면 정숙희가 바로 그 은희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채화영이 수저를 훔쳐간 게 유전자 검사 때문이었고 베넷 저고리를 빼돌린 것도 같은 이유예요. 정숙희의 정체가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채화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숙희가 위험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채화영이 지금까지 정숙희를 곁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녀를 관리하고 억눌러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희가 진짜 마 회장의 딸 은희일까요? 아니면 박영미가 진짜 인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저한테 제일 흥미로웠던 소품이 있었어요. 바로 립스틱 모양 USB예요. 마서린이 이걸 찾기 위해 눈이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엔 단순히 뭔가 들켜선 안 되는 비밀이 담긴 USB려니 했거든요. 근데 내용이 밝혀지면서 규모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USB에 담긴 건 단순히 채화영의 비리만이 아니에요. 마서린 본인이 저질러온 악행들, 그 중에서도 오장미를 함정에 빠뜨린 사건의 증거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장미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폭로 도구가 아니에요.
자신이 억울하게 당해온 것들을 정면으로 되갚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인 거죠.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그 무기를 오장미가 손에 쥐는 순간이 나와요. 설인의 방에 들어간 오장미가 USB를 꺼내 흔들면서 내가 찾는 게 이건 아니니? 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장면, 그 한 장면이 마설인의 얼굴에서 핏기를 싹 빼가버려요. 마설인은 당황해서 강준호에게 달려가요. 근데 여기가 또 포인트거든요. 강준호, 이 사람 이번 회차에서 정말 고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채화영한테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거든요. 채화영이 강준호를 활용한 방식이 정말 치밀했어요. 겉으로는 신뢰하는 척, 곁에 두는 척, 심지어 의존하는 척까지 했지만 사실 강준호는 채화영의 계획에서 합법적인 바지사장 역할, 딱 그거였어요. 회사를 장악한 다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 강준호가 그걸 깨닫는 표정, 자신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심이라고 믿었던 게 처음부터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표정.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오래 멈춰서 본 장면이에요. 채화영의 옆에는 항상 이강혁 실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드라마 내내 채화영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인물이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그 그림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드는 장면이 나와요. 채화영이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이강혁을 붙잡지만 이강혁은 싸늘하게 돌아서면서 이제 당신의 그림자 노릇은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나가버려요. 이 장면이 단순한 이탈이 아닌 이유는 이강혁이 그냥 채화영이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한영자예요. 강준호에게 모진 말을 들은 한영자가 상처받아 있는 상황에서 이강혁이 그 옆을 지키기로 결심해요. 감정적으로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드라마의 중요한 도덕적 축이에요. 채화영 진영에서 핵심 인물이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인물이 적대 진영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게 앞으로 채화영이 무너지는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균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등을 돌린다는 건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 파급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 마이너스 강백호 라인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뒷산에 묻혀있다는 스패너, 이게 이번 회차의 또 다른 중요한 열쇠예요. 스패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범행에 쓰인 증거물이고 이게 세상에 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장미와 백호가 그걸 찾으러 움직이는데 채화영 측에서도 이걸 막으려고 부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뒷산 추격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오장미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점점 더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처음엔 사건에 엮인 피해자처럼 보였던 인물이 지금은 USB도 확보하고 베넷 저고리의 비밀도 알고 증거물까지 찾아 나서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파가 됐어요. 오장미가 억울함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스스로 판을 뒤집는 캐릭터로 성장한 거예요. 이 과정이 쭉 누적돼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들이 카타르시스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 회장도 이번 회차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채화영이 자신 모르게 수저를 가져가고 유전자 검사를 멋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 회장은 감히 내 딸을 두고 장난을 쳐? 라는 뉘앙스로 채화영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준비를 하게 돼요. 이 장면, 마 회장이 지금까지 채화영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예요. 드디어 마 회장이 채화영의 실체를 마주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흐름 보이시죠? 채화영을 향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좁혀들고 있어요. 마 회장, 이강혁, 오장미, 그리고 USB와 베넷 저고리까지 사방이 막혀가는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강하게 남은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정숙희가 마 회장의 서재에서 오열하는 장면이에요. 정숙희는 우연히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해요. 그 사진들을 넘기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 파편이 스쳐 지나가는데 정숙희 본인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기억하기 전에 감각이나 감정으로 먼저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숙희는 아직 마 회장이 내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몸이 먼저, 눈물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가 정숙희가 은희일 수 있다는 심증을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정숙희가 그 기억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정체 확인이 아니에요. 채화영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인 거고 이 드라마 전체의 방향이 전환되는 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정숙희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채화영이 그나마 버텨온 거고. 근데 그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눈물과 함께. 이번 회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화영이 세운 모래성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진원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첫째, 유전자 검사 결과지 조작 시도가 들통났고, 둘째, 베넷저고리의 비밀이 오장미에게 발각됐고, 셋째, 립스틱 USB를 오장미가 손에 넣었으며, 넷째, 핵심 참모인 이강혁이 이탈했고, 다섯째, 마 회장이 채화영을 향한 분노를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숙희의 기억 회복이라는 변수가 더해지고 있어요. 채화영 혼자서 이 모든 균열을 막기엔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새고 있는 거예요. 또 강준호는 지금 채화영에게 배신당한 걸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 한영자에게 한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모든 인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이 드라마가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균열이 채화영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 같으세요? 이강혁의 이탈인지, 립스틱 USB인지, 아니면 정숙희의 기억 회복인지. 댓글로 얘기 나눠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의 복선들을 기반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회차에서 정숙희가 서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린 건 그냥 감정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기억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봐요. 다음 회차에서 어떤 계기, 예를 들면 베넷저고리를 직접 보게 되거나 마 회장과 단둘이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숙희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 회장과 정숙희가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 채화영이 그 자리에 있거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마 회장의 분노가 채화영에게 직접 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건 드라마 전체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가장 직선적인 루트예요. 그리고 채화영에게 있어서는 가장 파국적인 결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채화영이 한 방 더 역공을 날리는 시나리오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미가 채화영이 미리 매수한 가짜 딸일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마 회장이 박영미를 진짜 딸이라고 믿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정숙희를 향한 관심과 조사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 틈을 채화영이 이용해요. 이강혁이 빠진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거나 USB의 존재를 알고 오장미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회사 내 강준호의 입지를 완전히 박탈해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들거나. 이 시나리오는 채화영이 한 번 더 발버둥을 치는 흐름이에요. 실제로 드라마는 악당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보다 최후의 발악을 통해 더 큰 파국을 만드는 방식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개연성 있을 수도 있어요. 복선 박영미 등장, 이강혁 이탈 이후 채화영의 반응, 강준호의 불안정한 위치. 어느 쪽이든 다음 회차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음 리뷰에서 같이 확인해봐요. 자, 정리해볼게요. 채화영은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흔들렸어요. 그것도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균열 때문에. 정숙희는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오장미는 무기를 손에 쥐었으며 이강혁은 등을 돌렸고 마 회장의 눈이 채화영을 향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이 모든 균열이 터지는 그 순간. 다음 화에서 정숙희는 자신이 은이라는 진실을 직접 마주할까요? 아니면 채화영의 박영미 카드에 모든 게 한 번 더 뒤집힐까요? 채화영의 모래성. 이번엔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